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우크라이나의 무기 무제한 지원 법안 통과, 핵 빼고 다 지원 허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용은 우크라이나 흑해 나토 함정 파견 요청.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황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퇴각을 하고 있는 상황, 우키우에서 퇴각을 잇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역할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체코가 탱크를 지원했다라는 이러한 기밀과 같은 내용들이 공식적으로 천명이 되고 이제 슬슬 미국이 군수물자를 이제 완전히 지원하는 이러한 것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러시아의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죠. 여기에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흑해 함대까지 파송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상 그리고 육상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이제 공군의 지원까지 받게 된다면 지금 현재 러시아가 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들이 완전히 깨부셔지고 이제 러시아는 거대한 배상금까지 물게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러시아 경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배상금까지 물게 될 수 있는 상황까지 되게 된다면 이제 이 여파는 중국까지 가고 이 동북아시아로 대변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까지 영향력이 가면서 한국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도 나토에 한국도 지원하겠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따로 떨어뜨려서 지금 얘기를 해드릴 거고, 먼저 얘기를 해드릴 것은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무제한 지원 법안 통과, 핵 빼고 다 지원 허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원이 6일날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 군사물자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무기 대여법 랜드리시 액트, 일명 랜드리시법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법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1년 미국이 연합군의 대규모 군수물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인데요. 이번에 만장일치의 통과로 81년 만에 다시 발동이 된 것입니다. 이날 상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전쟁 물자를 지원할 때 필요한 각종 제약을 한시적으로 완전히 면제한다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완전히 면제한다고 지금 언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완전 면제라는 것은 이제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것은 핵 빼고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이죠. 집권민주당과 야권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만큼 남은 하원 통과 및 대통령 서명 절차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의 군사 물자를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주로 대전차 미사일 등 방어용 무기가 주류였죠. 공격용 무기인 탱크, 전투기 이러한 것들은 지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세를 뒤집기 위해서는 공격용 무기의 지원이 절실했지만 러시아의 관계를 고려해서 방어용 무기만 지원했다라는 것이죠. 러시아가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면 이를 참전으로 간주하겠다는 으름장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러시아도 이제 이번 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번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 그리고 나토도 체코를 통해서 이 탱크를 지원한 것까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제는 숨어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제 대놓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정책이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법안은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전 물자, 식량 및 의료기기, 경공업, 중공업 장비 등을 포함해 지금 우크라이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영국, 소련 등 연합군에 전투기, 폭격기, 수송기, 탱크, 장갑, 굿즈감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당시 소련이 지원받은 미국 항공기만 1만 대가 넘어서 연합군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죠. 이때 당시에 소련이 지원받은 미국 항공기가 1만 대라고 하면 이번에
싸움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은 얼마나 될 것인지 우리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이번 지원도 우크라이나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하원 통과 그리고 대통령 서명만 남았지만 이제 이 시기가 빨리 급히 추진이 되면 생각보다 빨리 지원이 될 것 같아요.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우리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무기 무제한 지원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승리할 수 있다고 서방이 판단했다라는 신호라고 평했어요. 그래서 이번 지원의 결정 자체가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뭘 느낄 수 있냐? 우크라이나가 승리한다.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지원하고 이번에 미국의 지원이 하나의 복선이 더 깔린 것은 뭐냐면 이번에 미국의 군사물자의 지원을 통해서 이제 유럽이 EU가 미국의 군사물자로 군비 확장을 꾀할 것이라는 거죠. 이것까지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즉 이번 전쟁의 주도권 자체가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에 완전히 넘어왔다고 판단하게 한 것이죠. 제니 델런 미 재무장관 또한 이날 하원 청문회에서 러시아가 주요 20개국 G20 회의에 참가하면 보이콧하겠다라고 하면서 러시아의 국제통화기금 IMF의 퇴출까지 촉구했습니다. 지금 IMF의 퇴출까지 촉구를 한다면 이제 전후 사정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전후 사정에 이제 러시아가 bankruptcy 같은 거 아니면 대폭락 이러한 상황에서 도와줄 곳이 IMF가 될 것인데 이 IMF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못할 상황도 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7월에 장관급 회의, 11월에 정상회의에 러시아를 초청할 뜻을 밝히자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죠. 그래서 올해 G20 정상회의에 러시아를 초대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여전히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미국은 정확하게 아니다, 하지 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 스베르은행과 최대 민간은행인 알파은행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쉬프트 결제망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이 제재로 인해서 자산 규모 1조 4천억 달러, 약 1708조 원에 이르는 러시아 은행의 3분의 2 이상이 쉬프트에서 전면 차단되었다고 밝히고 있죠. 영국도 이날 스베르은행과 모스크바 신용은행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석탄과 석유의 수입을 모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EU는 석탄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 석탄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여전히 화력발전소지만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점점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천연가스, 원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감한 결단을 못 내리고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내용은 우크라이나가 흑해의 나토 함정 파견 요청입니다. 바딤 프리스타이코 영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나토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흑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라는 거죠. 흑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죠. 터키가 있고 여기에 루마니아 그리고 헝가리, 우크라이나, 소련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데인데 이 흑해에서 지금 흑해 함대가 열심히 활약하고 있죠. 러시아에. 이것들을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8일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프리스타이코 대사는 영국 스카이 뉴스에 출연해서 흑해는 우리의 바다인데도 러시아가 흑해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인도적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흑해가 열려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와야 되는데 내륙으로는 올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계속적으로 폴란드나 아니면 루마니아 쪽에서 이 길이 열려 있는데 이 해상 쪽으로 접근하는 것,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그리고 또한 크림반도 문제까지 해결을 하려면 흑해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은 반드시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력에게 흑해에 함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프리스타이코 대사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출, 특히 곡물을 수출할 때 흑해를 통과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곡식들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갇혀서 수출을 할 수 없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전 세계 식량 안보에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의 곡물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프리카가 러시아에 많이 우호적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흑해 함대에 지금 흑해의 주도권을 꽉 쥐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러시아산 곡물은 나갈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산은 전혀 수출을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곡물 가격이 뻥튀기 됐을 때 러시아는 여전히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프리스타이코 대사는 그러면서 나토의 배가 흑해에 머물러 줄 것을 제안하고 있죠. 그는 흑해에 인접한 곳이 터키, 불가리아, 루마니아를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이 있고 이를 주축으로 흑해를 열고자 하는 노력이 조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는 큰 변화가 필요치 않은 조치이며 그들은 흑해에서 환영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터키는 전날 흑해에 인접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주재를 했죠. 터키 정부는 불가리아, 조지아, 폴란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의 국방장관들이 해상 지뢰와 지역 안보에 대해서 논의해달라는 요청에 동참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터키군 잠수부대는 지금까지 흑해에 떠있는 3개의 해상 기뢰를 폭파했고 루마니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자국 해역에 있는 유실기를 제거했다고 전하고 있죠. 자, 오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미국이 전폭적으로 군사장비를 지원하겠다. 우크라이나에. 두 번째, 흑해에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통해서 지원해달라. 특히 함대를 지원해달라라고 언급한 것이죠. 자, 지금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 전황 자체가 아주 급박하게 변하고 있고 특히 해상을 통해서 이제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의 세력까지 이제 뿌리째 뽑겠다라는 우크라이나의 의지가 보인다라는 거죠. 여기 흑해 함대를 통해서 이것을 밀어내버리게 되면 크림반도까지 점령하는데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돈바스 지역 그리고 크림반도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이 크림반도까지 지금 밀고 내려오려면 흑해 함대가 사라져야 돼요. 이러한 것까지 고려를 해서 낸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